다목적 수송기 MCX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UAE 정부에서 프라이어티 넘버 1 사업으로 진행하겠다. 지금 국왕한테 직접 제가 브리핑을 했어요. 1시간 동안. 그 경기 여성도 제가 4년간 분석을 했습니다. KF-21 네이비 개발비와 양산 비용을 따지면은 F-35B는 해병대용입니다. 해병대용을 항공모함용이라고 자꾸 우기면 안 되죠. 여기까지 더 열받으면 안 되니까. 네이비 같은 개발했을 때 항모를 세대를 운영한다고 해도 많아요. 80대 정도밖에 제대로 소화를 못할 것 같은데 경제성이 가능할까요? 그 경기 여성도 제가 4년간 분석을 했습니다. F-35B를 한국형 항모에 의해서 1번 함에 운영했을 때 도입 비용과 30년의 운영 비용을 분석을 했고요. F-35B는 해병대용입니다. 해병대용을 해군용으로 써서는 안 되죠. 미 해군용은 F-35 찰리입니다. 분명히 항모에 경납을 하기 위해서는 윙이 폴딩이 돼야 됩니다. F-35C는 찰리는 윙이 폴딩이 돼요. 제럴드 포드 하면 이미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F-35B는 윙이 접히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이 공군용, 해병대용, 해군용을 따로 만든 거예요. 해병대용을 항공모함용이라고 자꾸 우기면 안 되죠. 근데 만약 똑같은 항모에 F-35B를 경납을 할 때랑 KF-21 네이비를 경납을 할 때랑 우리는 윙이 접힙니다. KF-21 네이비가 더 많이 탑재가 가능합니다. 그런 모든 부분을 봤을 때 운영 유지비와 가성비, 그 다음에 30년간의 운영 유지비 이걸 봤을 때 비록 1번함 한 대만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KF-21 네이비 개발비와 예를 들어 20대를 가정했을 때 양산 비용을 따지면은 F-35B보다 훨씬 경제적이다. 수조 원의 차이가 난다. 저희가 분석을 했고 그 분석 결과를 최종 연구 결과로 해서 방위사업청으로 제출했고 정책 다시 시도를 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없었으면 아예 시작도 못했을 겁니다. 그게 분명한 경제적 우위 논리가 있었기 때문에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거고. 이게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항모를 가겠다고 하는 전제 조건이거든요. 그렇죠. 항모를 가겠다고 한 상태에서 KF-21 네이비 버전을 가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모든 측면에서 이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어떤 전력을 어디에 어떻게 투사할 것이냐 분명히 생각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 사업이 항모 사업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함재기를 국산화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사실은 조종사 양성이죠.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게 이착함 훈련이죠. 우리가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KF-21 네이비를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의사와 계획을 제가 정부로 제출을 해서 지난 4년간 얘기를 할 때 마지막에 둔 부분이 있습니다. 최소한 공군 전투기보다는 훨씬 긴 몇 년의 이착함 훈련 기간, 즉 항공모함이 인도가 된 이후에 전력화가 되기 전까지 완전히 해군에 적합한 이착함에 적합한 조종사로 양성시키기 위한 기간이 공군 사업에 비해서 추가로 2, 3년이 더 필요하다. 그 기간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의지가 반영이 되고 거기에 대한 재원과 우리의 훈련 노력이 반영이 돼야만 사고가 최소화되는 전체적인 항모 전단이 구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운용적인 측면까지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운용은 공군에서 할 거니까 그 선을 긋더라고요. 그래서 공군에서 이거를 운용을 하려면 배 한 척은 만들 수 있다. 근데 그걸 훈련하기 위해서 지상에 똑같은 시설을 갖춘 이착감 훈련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지상에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해군은 이거는 나는 관심 없고 운용은 공군이고 그렇죠. 그거 어디서 할 건데 청주기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받으면 안 되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돼. 미국처럼 육해 공군이 장관이 다 있잖아요. 육군성 장관도 있고 공군성 장관도 있고 해군성 장관도 있고 그 밑에 참모총장도 있고 어마어마하죠. 근데 영국 그 군처럼 이제 규모가 작은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해군의 전투기를 공군이 위탁받아서 정비를 해주고 훈련도 시키고 해주죠. 또 민영화를 많이 시키면서 우리도 한국형 항모가 1번 함 한 대만 있을 경우에 많아야 20대 정도니 공군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군의 정서와 특징을 잘 생각해서 정말 위탁을 처음에 어느 정도만 해서 레벨업이 되면은 해군이 자체적으로 양성하면서 운영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단순히 공군이 운영할 거다? 그건 정말 해군도 다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프로펠러에서 떠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카이 가가지고 제가 그렇죠. 항모를 못 가게 하는 건 아니다. 예. 못 가게 하는 건 절대 아니야. 근데 이런 제한사항이 있어. 그러니까 탑재 전력을 먼저 선정을 해라. 그래야 설계가 이루어질 것이고. 근데 F-35B로 가게 되면 청주기지 우리 거 아니다. F-35A 운영하는데도 우리 거 아닌데. 항모 내에도 일정 그 구역이
우리 구역이 안 되는 들어갈 거죠. 수가 없고. 들어갈 수 없죠. 미군 전용 구역이 되는 거죠. 잠시 이제 조금 캄다운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다목적 수송기 MCX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그 방사청 있으면서 상사부장 할 때 처음에는 이제 대형 수송기에 대한 요구가 원래 있었고 그렇죠. 이것까지 우리가 개발해야 돼라는 이야기를 보수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 필요성은 어떻게? 제가 몇 년간 쭉 지켜보니까 이제 TO10은 국내 공군 소요는 더 이상 없을 겁니다. 업그레이드 소요만 있지 추가 대수 소요는 없을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허용하는 공군의 전투기 보유 대수가 어느 정도 한정적으로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채울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TO10은 이제 수출 판로를 찾아야 될 것이고 KF-21 다음에 플랫폼 우리가 뭘 가지고 먹고 살 거냐. 벌써 KF-21 설계가 중반을 지났단 말이죠. 1,700명이 되는 그 엔지니어들을 다 집에 보낼 건가요? 어떻게 하죠? 다음 설계 일거리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가만히 둘러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직도입하는 이 수송기 계열 플랫폼이 너무 많더라고요. C130, 허큘러스, CN235. 그다음 조기 경보기도 미국 보잉사의 737을 개조해서 만든 군용기죠. 수송기 베이스가 소요가 꽤 많아요. 이걸 지금 저희가 육해 공군 소요를 다 예측을 해보니까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것만 약 100여 대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전부 다 3대, 2대, 뭐 6대 이렇게 도입을 하다 보니까 개발의 타당성은 당연히 없는 거죠. 국내 개발의 타당성은. 당연히 직도입을 해야 가성비가 맞으니까 국내 개발에 대한 소요를 생각지도 않았던 거죠. 야, 100대면은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육해공군 소요를 한번 다 모아서 보다 보니까 일본이 좋은 사례가 있는 거예요. 가와사키가 디리버티브 버전으로 이제 이렇게 가지를 뽑아내는 거죠. 즉 공군형과 해군형. 시작은 같지만 CDR 들어갈 시점부터 각자의 목적에 맞게 변형된 기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좋은 사례가 바로 프랑스 해군의 샬르 드골에 쓰고 있는 라팔 해군 전투기죠. 공군용인데 지구상에서 미국의 함대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똑같은 플랫폼을 해군 함재기로 사출기 방식으로 해서 F-28처럼 쓰고 있죠. 아, 우리도 그러면 다목적으로 해서 공군기도 쓰면서 국산 해상 초계기 이때까지 직도입만 했던 부분을 이 플랫폼으로 쓰면서 육군의 공수여단 특작부대에도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기로 조금씩 변형을 해서 쓰면은 가장 적절한 사이즈를 뽑아내면은 3분이 다 쓸 수 있겠다. 그러면은 개발비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고 각 군의 특성에 맞도록 브랜치를 해 나가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거를 하게 돼서 이 사업을 드라이브를 하게 됐죠. 그게 사실 태동이고요. 그래서 우리 국산 플랫폼을 갖게 되면은 가장 좋은 게 국산 유도 무기와 국산 탑재 장비 소나부터 시작해서 국산 대함 미사일, 지상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플랫폼을 직도입함으로 해서 가장 손해를 보는 게 국내 수많은 이 좋은 방산업체에서 LIG 넥스원이나 하나 시스템 풍산에서 세계 최고의 무기를 만드는데 그걸 달 플랫폼이 없는 거예요. KF-21이 LH가 그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고 그걸 더 확대해서 우리 국산 컨텐츠를 채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함재기고 이 M6가 아닌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작년 10월에 제가 UAE를 갔었고요. 작년 2월에 또 아부다비를 갔었습니다. 지금 국왕한테 직접 제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1시간 동안. 이분이 23년 동안 전 세계 수많은 비즈니스맨들이 와서 제 거 한 번만 들어주세요라고 브리핑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30분 이상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답니다. 제가 재작년에 1시간을 했습니다. 원래 10분 계획하고 들어갔는데 1시간을 가만히 듣고 계시더라고요. UAE도 UAE대로의 그런 능력이 안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 방산에 대한 자체 개발 능력은 없고 해서 마침 우리가 또 이런 걸 제안을 해주니까 단순히 항공기를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항공기 개발 능력을 같이 좀 갖추어 가자. 그래서 소요도 같이 태우자. 이제 이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이번에 국제 공동 개발을 UAE와 실질적으로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은 UAE 정부에서 프라이어티 넘버 1 사업으로 진행하겠다. 약속을 하셔가지고 바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시자마자 바로 UAE로 달려가셨고 거기서 우리 원자력 발전과 함께 방산에 대한 협력으로 해서 MOU를 체결을 해주셔가지고 바로 지금 같이 일할 인력도 지금 선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림은 이제 그려지는데 뭐 대형은 아닐 것 같고 힘센 중형? 아반떼라고 봐야죠. 준중형. 대한민국 공군과 군의 가장 수송기에 대해서 필요한 게 뭐냐라고 직접 군 부대를 찾아다니면서 이제 소유군의 목소리를 청취를 했습니다. 우리 설계 엔지니어들과 고민하다가 우리가 미주 대륙을 가려면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태평양을 건너야 되잖아요.
태평양을 건너가는데 한번 기착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워싱턴까지 바로 갈 수는 없거든요. 군용기가 화물을 싣고. 그럼 항속거리가 얼마가 돼야 될 것이냐? 가장 큰 고민이더라고요. 부산에서 출발을 해서 알래스카 앵크리지까지 가지 못하면은 그 수송기는 쓸모가 없습니다. 중간에 기착을 할 데가 없어요. 군용 작전을 하는데 우리가 일본 들렀다 갈 수는 없죠. 러시아를 들렀다 갈 수도 없죠. 그러면 제가 자로 재봤더니 6,000km가 좀 넘더라고요. 엠프티 상태로 갈 것이냐? 반드시 화물을 싣고 가야죠. 30톤짜리 수송 능력을 가진 수송기에 최소 20톤은 싣고 6,000km 이상은 가야 된다. 그런 게 많은 분들의 목소리였고 거기서 착안을 해서 만든 게 아반떼 준중형. 즉 C130은 지금 현재 그 항속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최대 수송 능력이 19.9톤이에요. 19.9톤을 싣고 3,000km대, 2,3,000km대밖에 못 갑니다. 미국은 공중급유기가 몇 대가 있습니까? 250여 대 공중급유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미국의 육해 공군은 모두가 다 공중급유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중급유를 하면서 항속거리가 2,000km든 3,000km든 관계없이 마음대로 지구를 다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입장이 못 되니 그걸 가지면은 우리 돈 주고 산 탄약과 무기와 물자를 우리 비행기로 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 세계 국민 재난 시 재외 동포를避난을 시킬 수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전략적 차원에서의 수송기는 플랫폼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공군 소요만 내니 대수가 안 나오고 육군 수요와 해군 수요를 다 합치니 충분히 이 개발비가 감당이 되고도 남더라라는 결론에 자체적으로 도달하게 됐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난 3년간 내부적으로 저희가 컨셉추얼 디자인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젖어드는 게 K자를 붙이는 거죠. K 드라마, K 팝, 김치도 K로 시작을 하죠. 근데 해외 막상 나가보면은 아까도 TO12 유럽에서 대접을 못 받고 비행기로 생각하지 않는 꺼려하는 부분이 많다고 했는데 아직은 많은 부분들이 저항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좀 낮은 등급. 물론 많이 성장을 하고 있지만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KF-21도 사실은 저는 K자를 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 세계 그 군용 항공기 식별 코드에서 급유기는 K를 붙입니다. 근데 수송기를 개발을 시작할 때 우리 많은 직원들이 KCX로 붙이세요. 코리안 카고 익스페리먼탈. 그래서 K는 급유기예요. 수송기는요 카고입니다. C로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C자 중에서도 여러 가지 변형 부분에 앞에 다른 알파벳을 붙이는 걸 허용을 해주죠. MCX나 MC130처럼. 그래서 멀티로 해서 카고를 만든 디자인을 해서 이름을 많은 진통 끝에 일단 MCX로 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송기가 이렇게 전투기처럼 강한 느낌이 별로 없잖아요. NRF4라든지 이렇게 타이거 유령의 뭐 이렇게 입모양과 강한 전투력을 가진 느낌이 없어서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수송기가 크잖아요. 대형. 단순한 수송기로만 쓸 것이 아니고 전투 능력을 탑재하고 발사체를 싣고 올라가서 공중에서 발사하는 그런 개념. 유무인 복합체제 이런 것까지도 다목적기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가장 좀 강한 의미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뭔가 고민하다가 이제 범고래 강한 이미지 중에서 최고 강한 이미지 킬러웨일을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작년 방산전시회 일산의 DX의 코리아에 내놨더니 마침 그 우영우 변호사 고래와 이렇게 접속을 해주셔가지고 우영우 수송기라는 별칭을 얻게 돼서 너무 가분한 일이 생겼지만 지금 진도는 어디까지 나가 있죠? 진도는 체계 개발을 바로 착수할 수 있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군에서 소요 결정돼서 네. 수송기는 우리가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소요의 문제거든요. 네. 우리가 전투기까지 개발한 마당에 칵핏이나 전자장비나 모든 것은 자체적으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단지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화물칸이죠. 카고 컴파트먼트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무슨 장비를 어떻게 넣을 것이냐. 그래서 이제 사실 시찰도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 군용기를 만드는 회사도. 그래서 필요하면은 그 부분은 살짝 전진 회사와 기술 협력을 하면서 만들면은 기술의 문제는 없다. 이거는 워낙 큰 플랫폼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고 있는 거죠. 저거를 우리가 소요를 떼서 우리가 만들어?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게 상용으로도 그렇죠. CN235도 민간 여객기로 개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군용기보다 사실은 항공기는 민간 항공기가 FAA 승인을 받기가 더 어렵죠. 진입 장비 훨씬 어렵고 10-12승이 돼야 되죠. 사고 확률이. 그만큼 적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대형 사고이기 때문에 FAA 승인을 받기가 방사청에 우리 가망 인증 받기보다 10배는 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군용기 기술을 수송기 기술을 확보한 다음에 나가야 될 게 중형급의 민간 항공기 영역으로 나가야 되는 기술까지 갖춰서 이 사업은 꼭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준비를 하고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국산 수송기가 개발이 되면 자체적으로 중무장 폭격기처럼 쓸 수 있는. 예, 그거를 설계 개념에 지금 다 담아놨고요. AC-130과 같은 에어 건십이죠. 정말 무섭습니다. 전투기의 가장 큰 특징은 빨리 지나가면서 일회성 폭격은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때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서 만든 게 AC-130이죠. 만약에 우리가 AC-130 같은 우리 수송기로 해서 백령도에 배치를 매일 패트롤 한다면은 북한의 반잠 수정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오는 거 그걸 뭐 일일이 유도 미사일로 때려잡을 필요가 없죠. 계속 선회하면서 내리붙는 거죠. 지상군 입장에서 위에서 그렇게 포탄 비를 쏟아붓는 거잖아요. 내 머리 위에. 그렇죠. 비대칭 전력에 대한 고민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특수 임무 목적기. 그래서 MCX를 가자는 겁니다. 우리의 무기 체계와 우리의 미사일과 우리의 전자장비 시스템, 우리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거든요. 그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왜 안 하느냐는 거죠. 정부에서 정말 많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도와주시고 또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미 상당 부분 진척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지금 계획대로만 잘 나가기를 바라고, 직접 현장에서 이제 개발자로서 여러 가지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UAE 쪽으로 가실? 이제 터반은 저한테 머리가 커서 너무 커서 잘 맞지는 않고요. 후배들을 또 양성을 해야죠. 가장 큰 고민은 저희 공밀레, 오늘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만은 엔지니어 수호의 날도 좀 만들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많은 희생과 노력, 눈물과 땀이었죠. 이 공헌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 국가적 관심, 그런 부분이 방산 쪽에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또 그 사람들도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더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 배고팠습니다. 회사 밥을 먹고 밤새워서 일을 하는데 많이 배고팠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1960년대 얘기냐 하지만은 야간 수당이라는 것도 없었고 48시간 이런 것도 없었고 그냥 일은 시키는 대로 돈은 주는 만큼 이렇게 받고 일을 하던 시절에 그래도 배고픔만은 참 어떻게 보면 서러웠던 것 같습니다. 엔지니어로서 조금 챙겨줘도 될 텐데 먹을 것도 제대로, 그게 관심의 부족이죠. 군인이 배고프면 전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엔지니어들이 배고프면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좋은 무기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거는 못 해주더라도 기본적인 거 정도는 챙겨가면서, 야, 우리가 헝그리 복서 시절은 지났잖아요. 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보라님들께서 보시면서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나와주신 우리 조정래 상무님 포함한 우리 모든 엔지니어께 감사의 박수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엔지니어 화이팅!